네, 안녕하십니까.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책 읽기 프로젝트입니다. 제5부 마음이 아픈 고향, 큰 제목입니다. 작은 제목, 흘러간 세월, 흘러간 시간, 남이 나보다 훌륭하다. 스승은 제자, 부모는 자식에게 배워라. 어명을 받듣지 못하여 싸움나이다. 지금도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 외세의 실상, 이렇게 된 소제목입니다. 첫 번째, 흘러간 세월, 흘러간 시간. 도무지 캄캄이야. 누가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5년여를 물출하다 보니 그렇다고 어디 가서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스승님, 뭐가요? 해산의 말은 느리고 어둔하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겠다는 것이지. 어느새 자네 본 지도 7년이고 일정도 세상 뜨고 현만도 먼저 갔으니 그 후로는 조상이고 백성이고 조정이고 뭐가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선비라는 사람이 늙다 보니 하던 짓이라 궁금하기는 한데 알 수가 없는 거야. 자네가 좀 들려주게나. 예, 스승님,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다 궁금하지. 세상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 병도 나을 것 같아. 예, 제가 사람 노릇을 너무 못했습니다. 3년 전 동생 성재 결혼식 때 찾아뵙고 갔어야 하는데, 예, 잘못되었습니다. 됐고, 우선 자네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배웠는지 그게 궁금하네. 월남이 입을 열었다. 죽천에 붙인 경암 박재간 대감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죽천 박정양이란 어떤 사람인가도 말을 이었다. 공부가 이렇게 오랜 세월이 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아예 시작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공부를 10년이 되도록 얼마나 했는가? 제 아버님도 잘 모르십니다만 책이란 책은 닥친 대로 보았습니다. 지금 한산이나 한평관아에 누구라도 저만큼 많은 책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행운이지요. 경암대감께서 이것이 봐야 할 책이다 싶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챙겨다 주셨습니다. 오라, 책이 없어 그 고생을 하더니만 책복은 더 좋구만. 그러나 제 속에 어떤 학문과 지식이 들어있는지는 경암대감하고 죽천나리 빼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럼 왜 과거를 다시 보지 않았단 말인가? 배우는 일, 학무가 산같이 쌓이다 보니 과거는 우습게 여겨 건방졌다 할까요? 그러나 건방이 아니라 겸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울수록 배울 것이 더 많았습니다. 아직도 배우지만 세상에는 책이 태산이라 과거에 눈을 돌릴 겨를도 없었고, 죽천대감이 저를 끝없이 채찍질했습니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면 인재가 튼튼해야 하는데, 튼튼한 인재는 벼슬보다 실력이며 실력과 더불어 신하다운 인격을 가져야 한다면서 자신과 저와 나누어 공부를 하여 일생 글동무어 벗으로 어전시 장원 급제보다 더 중요한 실력을 갖추자고 하는 까닭에 제가 근력심에 그만 세월을 잊었습니다. 어허라, 그랬구만.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고생이고 집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하였구만. 그래도 아버님은 기뻐하시는가? 도대체 뭘 하느라고 집을 돌보지 않느냐고 채근은 안 하셨어? 저희 아버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십니다.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를 믿으십니다. 자신은 벌써 한갑이 다 돼가는데도 목은 할아버지 같은 후손으로 저를 지목하신 어렸을 때의 그 마음 그대로십니다. 요즘 말씀하시기를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서둘면 안 된다. 이 말씀뿐이세요. 그러니 저도 때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손자를 셋이나 기르면서도 저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지요. 그래,
그래서 주로 뭘 배웠는가? 조선 발도를 바둑판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그린 선조님들의 덕분에 또 실제로 경상도 같은 지방은 한산보듯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암행어석길 죽천을 모시고 나가면서 지도를 꿰뚫고 현장을 가보았더니 지도가 현장보다 더 정밀했습니다. 관찰사가 머무는 가명이나 군수가 직무하는 성, 현감이 머무는 현까지 팔도 강산을 다 꿰찼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죠. 많이 배웠으면 중앙정치무대가 되는 조정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조정은 대전해통을 한 10독을 했더니만 하다못해 미관 말지까지의 벼슬을 알 정도라 죽천대감이 제게 묻지요. 물론 경국대정도 1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점에서 죽천대감한테는 집니다. 죽천대감은 20덕을 했을 정도입니다. 죽천은 알면서도 저한테 묻지요. 알만해. 그런데 그런 책이 참 따분한 책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쓴다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재미난 책에 속합니다. 그렇지. 책을 쓴다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따분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해상 스승님의 열정이 대단도하시다. 쉬었다 하세요, 여보. 무리할까 싶은데 마침 쉬라고 한다. 스승님, 우선 좀 누우시고 내일 또 들으시지요. 해산 스승이 자리에 눕는다. 남이 나보다 훌륭하다. 월남은 해산의 곁에서 하룻밤을 잤다. 잠자리에서도 월남에게 이것저것 물어본다. 며칠을 들어도 부족하실 모양인데 자라고 하셔 잠이 들었으나 놀라 깨어났다. 해산 스승이 숨을 멈추듯 기침을 하셔서 부인이 건너와 한밤중 탕제를 끓여 올려야 했다. 월남이 보기에 병세가 여간 유증한 것이 아니다. 밤엔 더 심하신가 봅니다. 부인의 시름이 깊다. 아들, 며느리, 딸 줄줄이 왔다가 그만하셔서 돌아가기를 2번이나 했어요. 밤이 되면 늘 무서운데 그렇다고 마냥 가지 말라고도 못하고 행랑 아범 내가 있어 그나마 좀 낫기야 낫지만 잠시 숨을 고르자 일으켜달라 하여 기대하니 숨소리가 약간은 가라앉는다. 그래, 세상은 어찌 돌아가는가. 해산이 묻고 월남에게 말을 걸지만 이 한밤중에 월남은 또 무리하실 것 같기도 하고 밤이 깊어 월남도 잠이 쏟아져 핑계의 말이 나온다. 스승님, 제자된 제가 스승님의 말씀을 들어야 옳지 어찌 스승님께서 소제의 말을 들으시려 하시옵니까? 기력이 있으시면 제가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왔습니다. 해산은 말이 없다. 한양에서 지금은 공부에 열심이지만 이러다가 죽천대감께서 어떤 일을 하라 하실지 모를 일이므로 스승님을 배운 차에 꼭 받들어 새게 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이 깊으니 날이 밝고 스승님이 편안하시거든 내일 낮에 들려주십시오. 그러나 해산은 역시 말이 없다. 이었고 이복의 월남, 예 스승님. 부르고는 또 말의 간격, 언간을 늘린다. 피곤도 하겠지만 언제 우리가 만나 이렇게라도 얘기를 할 시간이 많다 하겠는가? 그러니 단 이 시간이 금쪽이네. 그래서 자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야. 하지만 겨우 기력을 차려 앉으신 스승님께 무리할까 하여 더 이상 말씀을 들으시게 하면 안 되겠게 월남도 어간을 띄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하네. 잠시 후 해산이 입을 연다.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사람은 가르칠 때가 있고 배울 때가 있어. 배울 때가 있고 가르칠 때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선우가 바뀌셨습니다. 월남의 말에 한바탕 기침을 한다. 다행이다. 잠시 후에 멈추었으니까. 선우는 자네가 바뀌었니?
원래는 배울 때가 있고 가르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배울 때가 있다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일세. 첫 번을 빼면 내 말이 맞아. 스승이 되었던 자가 후일 제자를 만나면 가르칠 때가 지나고 배울 때라고 하는 뜻일세. 원래는 이해가 잘 안 간다.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리 고령이시라도 제자는 제자요 스승은 스승이라 제자는 스승에게 배워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지금 선우가 바뀌었다 하고 있다. 사람은 유년, 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으로 구별되는 것일세. 12년 전만 해도 나는 월남의 스승이었고 자네는 내 제자였었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그때 나는 자네가 20세가 되면 길어야 거기서 2, 3년만 더 지나면 스승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때가 있네. 늙어 노년이 되었어도 가르친다? 그건 아니지. 다음, 스승은 제자, 부모는 자식에게 배워라. 부모라도 마찬가지일세. 자식이 장성하여 장가가고 20, 30세가 되면 두뇌가 바뀌지. 젊은 두뇌일 때 10가지를 보고 100가지를 궁리하지만 늙은 두뇌 때는 100을 보고도 10가지밖에 궁리를 못하는 것일세.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두뇌는 오그라들게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라는 말이야. 늙어서도 장년이 된 자식을 눈 아래로 내려다보고는 넌 아직도 멀었다 하는 아비는 아비 자격이 없어. 스승도 마찬가지일세. 가르칠 때가 지나면 제자가 부족해도 제자 앞에 머리를 숙이고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스승 마음가짐이 아닐세. 자네는 그간 많은 책도 보고 물정도 가늠하고 게다가 중앙무대에서 내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본말, 영어, 중국말까지 공부를 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내가 자네와 같은 환경이었다면 나는 나이가 많아 머리에 생각하는 분량, 즉 궁량이 오그라들 때라 불가능일세. 나이 30이나 된 자네는 무엇이든 나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자네에게 배워야 해. 뭐든 자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봐야 하고 분석, 평가, 판단에서도 나는 묵은 사고로 틀이 오그라져 있어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 자네가 내 스승이야. 부자지간이라면 이제는 내가 피보호자고 자네가 내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이지. 아직도 내가 자네를 가르치는 스승이라면 자네는 희망이 없소. 마찬가지로 늙은 아비가 다 큰 자식의 보호자라면 자식은 희망이 없어. 늙은 머리에서 배울 것이 많겠는가? 젊은 머리한테 배울 것이 많겠는가? 알아두게나. 나보다 남이 낫고 나보다 못한 남 없어. 월남은 뜨거운 감동에 가슴이 활짝 깨고 말았다. 잠까지도 깨버렸다. 제자인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신다는 말인가? 월남은 해산이 몸을 가르지 못하는 쇠약함을 다시 보았다. 그러나 해산은 하늘같은 스승님이다. 군이요 부요 사다. 극 존경을 받아 마땅한 분이시다. 그럼에도 지금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참으로 겸손한 스승이다. 제자만 못한 스승은 없는 법이다. 그런데도 네가 나보다 낫다 하고 있다. 순간 사람은 모두 나보다 남이 낫다는 것을 알아야 큰 사람일세. 보는 사람보다 나보다 못하고 나는 잘났다고 생각한다면 소년만도 못한 유아와 같단 말이야. 나보다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의 뜻을 알겠는가? 월남은 잘 알지 못하는 말이다.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여 낫다 못하다 하겠는가? 학식? 아닐세. 돈? 아니야. 벼슬? 아닐세. 키 크고 잘생긴 것? 아닐세. 양반 상놈? 아니라니까. 아니야. 주인이냐 종이냐? 아닐세. 사람을 보고 그의 벼슬로 판단하는 게 옳은 것 같지만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고 하는 면에서 볼 때는 틀리네. 종이라도 그에게는 나보다 나은 것이 있다네. 자식도 나보다 나은 것이 하나는 꼭 있어. 그러나 사람은 눈 앞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네.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싸우게 되는 걸세.
100가지가 부족해도 한 가지는 나보다 잘하고 나은 무엇이 있다는 것일세. 이것은 부자간에도 있고 사제간에도 있고 군신간에도 있으며 반상간에도 있는 걸세. 나는 자네가 큰 사람이 될 제목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네. 물론 나이 30세에 아직도 못 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 다 못 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나처럼 73, 4년을 산다면 시작에 불과하고 사람은 60년 배워서 단 1년만 제대로 된 꽃을 피워 결실을 맺힌다면 인생 성공일세. 자네는 자네의 큰 인물됨을 이룰 것일세. 내 비록 못 보고 죽겠지만 자네는 명심하시게. 자네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이야. 왜냐하면 자네는 남을 높이는 덕이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틀림없네. 놀라면 또 놀란다. 들어있다는 큰 덕, 자신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틀림없이 있다고 하시는 큰 덕은커녕 자주 소인배가 되어 곧잘 가슴앓이를 심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큰 덕이라 하는 것은 정말 없는 건데요. 갑자기 가슴이 조여든다. 스승님, 가찬도 아니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저는 스승님이 보시는 것보다 너무 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있지만 자네는 자네를 모르는 게 있네. 나는 자네를 아는 것이 있다네. 나이 30이나 돼 가지고 13살 쳐들 승윤이가 조부모 홀로 어머니 밑에서 저러고 있는데 자네가 얼빠진 사람이라 잠시라도 잊었겠는가? 다 그렇다 해도 나는 아니라고 믿네. 오직 안목이 높은 탓이야.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임금을 위해 무엇인가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게 집념이고 기상일세. 그 집념과 기상이 자네를 책에 빠지게 하였고 하다 보니 공부에 빠져 한 발자국씩 나가다 보니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간 것 아닌가? 맞다. 하루 한시도 잊지는 않았다. 그럴수록 공부에만 몰두하고 10년이 넘은 건 맞다. 스승님께서 해석을 좋게 해 주십니다만 그렇다고는 하겠습니다. 그래 맞아. 자네는 공부의 끝에 매달려 오직 공부에만 전념을 한 것이야. 그러면서도 지금도 부단히 배울 것을 찾고 있는 그 자네의 눈빛이 난 똑똑히 보이고 있네. 이 늙은 스승에게도 뭔가 받아먹으려겠다고 하는 간절한 속내를 내 어찌 모르겠는가. 나 자네가 무시해도 그만인 사람이야. 축천만 못하고 경함대가 많은 상대가 못돼. 그런데도 자네는 내가 자네보다 월등히 낫다고 보는 눈빛이야. 그러나 난 아닐세.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눈빛을 잊지 말게. 모두 자네보다 아래라고도 보이겠지만 모두 자네보다 낮고 높다는 건 말일세. 지금 나는 그 말을 하는 것이야. 자네가 나보다 나의. 다음 어명을 받들지 못하였사옵나이다. 죽천이 다시 고정임금을 배열하였다. 죽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전하. 그래, 인선과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예, 전하. 그에 앞서서 황공한 말씀부터 올려야 하겠습니다. 황공한 말씀이라니요. 소신이 전하의 당부를 잊은 것은 아니오나 청년들 중심으로 인선하고 제가 최연장자가 되라 하신 말씀은 받들지 못했습니다. 왜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 적임자가 많습니까? 예, 전하. 있는 정도가 아니옵니다. 절반은 저보다 연장자로 인선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조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 몇 분이나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조직은 금년에 이의원 대감을 영상에서 내리시고 흥인군 이채응 대원군의 친형, 흥인군으로 총리 대신 영의정에 오르게 하시면서 실지하신 통리 기무 아문의 시위사와 같이 희비의 사찰단으로 분류하면 어떨까 하여. 아, 그래요? 일개 사찰단에 몇 명의 조직원을 두자는 것입니까? 각 사찰단마다 수원,
2인과 통사 1인, 사무 1인을 두어 5명씩 모두 60명으로 하고, 그래 60명으로 하고, 미력하나마 소신이 단장이 되어 제게는 수원 1인 정도를 더 두게 하여 모두 62명으로 인선하심이 어떨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선 명단이나 각계 시찰단의 조직도를 만들어 왔습니까? 아니옵니다. 우선 말씀을 올려 윤허를 하시면 곧 문서를 올리려 합니다. 그런데 어명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12명의 각 시찰단 분야에 따른 인선 대상은 아무리 깊이 생각해보아도 저보다 거의가 연장자가 적임자라고 보여 어명을 따르자니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선 누구누구를 생각하는지 몇 사람만 말해보세요. 엄세영, 강문혁, 조병직, 조준영은 연장자였고 어윤중, 홍윤식은 한참 연하여옵니다. 이분들은 딱히 만나보지 않아도 결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6사람은 제가 만나뵈야 결정을 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가 선임하기보다는 죽천이 하고 내가 결정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믿을 사람으로 하시면 나도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밀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 전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제가 알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단 비밀 문제는 내게 생각이 있어요. 인선만 해오면 나는 그들에게 일본 선비 시찰단이나 문물 견학단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지 않고 수신사나 통신사를 보낼 때처럼 공개적인 행사를 별도로 갖지도 않고 비밀리에 보내려 합니다. 소신은 그 점이 간단치 않아 마땅히 떠오르는 묘책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점은 내가 좋은 방도를 생각해 두었습니다. 소신이 미리 알면 안 되는지요? 알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려는가 하면 하명해 주시옵소서. 죽천을 포함하여 13명을 암행어사로 임명할 것입니다. 단 구체적인 출발 방법 등 계획은 차후에 결정하기로 하되 일본말을 잘하는 통사 12명은 죽천이 뽑아야 합니다. 통사를 암행어사 수원으로 임명하되 일본 시찰단으로 간다는 것은 비밀로 해야죠. 아직도 적화 세력이 개방에 반대하기 때문에 배 타기 전 부산 동래부 어디에 어느 날 어디로 모두 모이라고 하거든. 그때 죽천이 일본으로 간다는 어명을 내려 준비한 배에 타도록 하여 순식간에 가면 됩니다. 전하의 뜻대로 하시면 우리가 떠난 후에도 알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가 출항하면 배 안에서 업무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금년 내로 인선과 계획을 마감하고 내년 초에 암행어사로 발령해서 2달이나 석 달은 실제로 암행어사 일을 하면서 동네로 내려가는 것이죠. 내년 3월에는 배를 타야 합니다. 받들어 착오 없이 하겠습니다. 달리 할 말은 없으십니까? 제가 저의 수원 비서관으로 데려갈 사람은 월남 이상재를 생각한다는 말씀은 미리 올려야 하겠습니다. 월남 이상재 누구죠? 제 집에서 저와 12년을 동거하여 수학한 자로서 저는 월남을 벗이라 생각할 정도의 사이입니다. 12개 시찰단을 통괄함에 있어 저와 뜻이 잘 맞을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믿는 벗이 있습니까? 모군의 16대 손이며 저보다는 9년이 연하이오나 모군의 후손입니까? 학문과 인품이 믿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과거는 언제 보았습니까? 과거 볼 시간도 못 내고 여태껏 공부만 해온 사람입니다. 동부가 지리에 밝고 일본지리나 문화에도 밝고 일본말도 좀 하는 사람으로 저의 분신처럼 믿는 벗인데 합리적이고도 지혜로우며 성균관 유생이나 관시를 나온 인재에 뒤지지 않는다고 보아 제가 전에 암행어사로 갈 때는 2번이나 수하로 데려간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씀을 올리고 데려가야 하겠기에 미리 여쭙습니다. 그리하시오. 죽천 좋다는 사람이면 내가 어찌 나는 이미 믿기로 하였으니 나도 좋습니다.
그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군요. 예, 허락하시면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출발 전에 안 되면 다녀온 후에라도 나도 한번 봅시다. 월남이라 죽천의 서재가 어지른하다. 시찰단으로 갈 사람들의 명단이 널려있다. 그들의 신상이 적혀있기도 하다. 월남이 오기 전에 인선을 마무리하고 1대1로 선임된 선비들을 만나도 봐야 하고 일이 많다. 월남이 오면 월남이 좋아라 할 사람은 홍영식과 어윤중이고 나이는 20세도 안 되었으나 어쩌면 윤치호도 넣자고 할 것 같아. 아예 이들의 이름도 올렸으나 윤치호는 너무 어려 15살 수원으로 넣어야 한다. 시찰할 분야도 정해야 한다. 이것도 월남이 돌아오면 계획을 잘 짤 것이다. 일정표도 만들고 방문처도 사전에 정해두어야 한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비공식 사절이라는 문제다. 일본 어디에 숙소를 정하여 한 곳에 모이지도 못한다. 비밀 유지를 위하여 개인 관광객, 요즘 말로 하면 개인 유람단처럼 따로 떨어져 5명씩 숙소를 정해야 하고 예산도 어떻게 배정할지 또 총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 준비할 것이 많다. 그러나 죽천은 희색이 넘친다. 이제 드디어 신문물을 받아들일까 하여 시찰단을 보내려 하시는데 전하의 뜻에 부합하여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나라가 달라져야 한다. 이것은 월남이 자주 주장했던 것이기도 하였으나 죽천으로서는 알았어도 실천에 옮길 방도가 없어 다만 학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터였다. 일본 의무성과 일정의 연줄도 대놓아야 한다. 다음, 지금도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 회사는 그냥 누워있기보다는 월남의 이야기를 듣고 앉아있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아 월남과 이야기로 새벽에 오는 것도 모를 정도였고, 회사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듣기를 꽃노래처럼 즐겨하는 눈치다. 스승님, 그래도 좀 눈을 붙이시지요. 월남은 졸음이 달아났으나 해산의 건강이 오래된다. 아니야, 나는 이제 더 편해. 이게 날이 새거든. 그때는 양기가 지배하니 차라리 그때 좀 눈을 붙이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날이 밝아오자 해산이 잠이 든다. 오늘은 늦게라도 집으로 돌아가야지 생각하다 기왕에 왔으니 어젯밤의 일도 걱정되어 하루만 더 자고 내일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월남도 자리에 누웠다. 날이 밝아 조반 겸 점심 겸 늦은 아침을 먹고 바깥바람을 쐬러 마당가로 나서자 이내 해산이 월남을 부른다. 어제 내가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해주게. 예, 스승님, 무슨 말씀을 듣고 싶다 하셨는지요? 나 궁금한 것이 많아. 또 이야기라도 나누고 있어야 정신도 모여지고 아픈 것도 덜하고. 왔으니 대여세 내 벗이 되어주다가 가면 안 되겠는가? 예? 저는 내일쯤 돌아갈까 했더니 스승님이 아니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여세. 월남은 그간 스승님이 퍽 외로우셨다는 짐작에 마음이 아프다. 아들 둘에 딸이 하나. 마지는 나주에 있고 둘째는 영암에 있다 했다. 지방관리로서 일찍 벼슬에 나가 참 잘 있으나 해산이 편치 않아 자주 오가지만 막상 이러다가는 임종이 쉽지 않을 모양이다. 따님과 사이는 어디 있습니까? 충주에 있다. 서원으로 왔지. 청주 서원. 딸의 효심이 대단하지만 딸은 딸더라고. 시가가 있으니까 와도 내가 편치를 하나. 저희 아버님은 딸이 없습니다. 자네도 없지 않은가. 근데 한양 이야기랑 나라가 돌아가는 이야기는 언제 해줄 텐가. 언제. 무슨 말씀부터 드릴까요? 자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로 닭이 울고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온다. 월남과 해산과의 대화는 계속된다.
이것이 스승님께 대한 마지막 도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멀남은 아직 아버지 희택과도 편하게 장시간 대화하기도 전이라 마음에 걸리지만 아버지는 며칠 후에 가서 뵙고 말씀을 듣고 올려도 괜찮아 마음 편히 묻고 있다. 그럼 대궐 이야기부터 올리겠습니다. 월남은 고종임금과 대원군과의 복잡한 관계를 말씀 올린다. 신정왕후 조대비와 중전과 시아버지가 삼각형으로 얽힌 모양이구만. 그래서 지금은 대원군이 덕산 쪽에 가 있는가? 남현군 묘소가 있는 덕산. 양주에 계시다 운영궁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의 정책을 지지하는 선비들이 아직도 궁에 많이 있습니다. 쉽게 파직을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대왕 대비 신정왕후 조씨의 사람과 대원군의 사람과 민중전의 사람들로 혼합되어 있어 복잡합니다. 고종의 사람은 누가 있는가? 고종임금의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라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전부 임금의 사람들이어야 하고 모두가 임금의 뜻을 살펴 국사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각각 자기 상전 따로 인맥 따로 해서 임금이 어렵습니다. 중전의 사람이 임금의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겠는가? 맞습니다. 민겸호, 민규호, 6년 전 죽은 민승호를 비롯하여 민태호 등등 모두 중전의 사람이지만 고종의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또 다릅니다. 어찌 보면 고종임금의 사람은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도저도 아닌 그야말로 백성과 나라의 편입니다. 당연하지. 왕이 누구를 상전으로 모실 덕은 없는 것이니까. 군이 굳이 임금의 사람이라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모시는 죽천 박영양 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의정이었던 박규수 대감이 돌아가시자 이제는 임금 쪽에 반듯하게 선 사람이 마땅치 않습니다. 대원군 측에 있던 영의정 홍순목 대감은 어찌 되었는가? 대원군의 사람 홍순목 대감에 이어 조대위의 사람 이유원 대감이 영상으로 있다가 이번에 대원군의 친형 흥인군 이채응이 영상이 되었으나 역시 고종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대원군의 눈치를 보아야 하니 임금의 사람이라 하기는 어렵겠고, 오히려 홍순목의 아들 홍영식이가 고종의 사람일 정도로 부자가는 임금과 정승 판서들의 가정까지 임금 가정을 닮아버렸습니다. 참 애석한 일입니다. 모두 나라를 편하게 하자는 것인데 부자지간에 대립하는 터라 어서 왕권이 확고해져야 할 것입니다. 다 믿어도 고종은 진정 민중전만큼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실제로 믿어 못 믿어? 물론 누구보다도 민중전의 사람들은 믿지요. 문제는 그들도 눈치 보며 그네들끼리 반목하고 다른 세력과의 알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임금이 힘이 들고 중전도 힘이 듭니다. 이 통에 임금도 힘이 들고 중전도 힘이 들고, 그런데 중전도 문제가 있는가? 아닙니다. 중전은 아들 5명을 낳았습니다. 차례로 3명이 낳자마자 죽거나 낳기도 전에 죽어 넷째 하나를 겨우 살렸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넷째 척, 훗날의 순종, 척을 세제로 책봉한 것만 모아도 중전은 임신복은 있는데 출생과 성장의 복이 없습니다. 이번에 5째를 낳았지만 역시 2~7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맞아. 나라에는 중전의 태복이 있어야 왕실이 편하고, 그래야 당짓는 무리들도 잦아들고 엉뚱한 모반죄도 사라지는 건데 중전 마마가 저토록 애간장을 태웠으니 그거 참. 완화군과 영보당 이씨가
궁을 나간 것도 중전의 지뢰 걱정, 투기, 스트레스 등이 작용했는지도 모를 일이고요. 요즘에는 나인 장씨가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후인 의친왕 이강. 이 역시도 중전을 가리켜 투기가 심하다고 하는 견제 세력 신정왕후들의 눈초리를 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네나 나나 자식 복은 있어 쑥쑥 낳았으니 참 행복이네. 백성의 자식보다 더 큰 복은 임금의 자식 복인 것 같아요. 임금이 자식 복이 없다 보니 벌써 정조 임금 승하 후 80년이 지나가도록 대대로 자식이 없어 나라가 기울고 의세가 노려보는 결과가 왔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외세는 지금 참 어느 점에서 어떻게 들어오려 하는가? 외세는 크게 5개 나라로 요약됩니다. 미국, 일본, 천국, 아라사에 이어 유럽 쪽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을 서구라고 하여 하나로 보는 거지요. 다음 외세의 실성. 아라사나 서유럽은 외세라 하기보다는 3개국 후이 4개국으로 일본, 천국, 미국으로 보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실은 3개국이 조선을 향해 입을 벌린다고 보면 되지요. 웃자고 벌리는 일이 있고 잡아먹자고 벌리는 입이 있지 않겠는가? 처음부터 입을 벌려도 성질은 달랐으니까. 겉으로는 어느 나라도 웃자는 입이지만 첫째는 일본이 잡아먹자는 입이라고 보이고 청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문제는 자꾸 충돌하여 한양의 관문인 인천과 강화도가 늘 불안하고 자주 애국 군함이 오지 않는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전마마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중전마마의 생각이 뭔데? 중전마마는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일편단심입니다. 그래서 임금께 대원군의 척화 쇄국을 벌이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와 무호 협약을 맺자는 것인가? 그것은 차후 문제고 우선은 개방 정책으로 가자는 것이지요. 각국의 의도가 다르니 본심을 잘 살펴 나라의 유익과 백성의 유익을 찾자는 것이 중전마마의 지론입니다. 그런데 자네는 이런 국내의 세미한 내용을 어떻게 그리 잘 아는가? 축천대감께서 저를 하인이나 수하러 오지 않고 부부처럼 이불 자리에서나 할 말씀을 자주 해주십니다. 중전마마의 어머니 감고당 이씨, 이는 우리와 같은 한산 이씨 이균현의 여식이기도 하였지요. 그래, 난 그걸 몰랐네. 1873년에 난 화제도 외아들 민승호와 같이 양아들 미승호와 같이 돌아가셨어요. 화재로 인해서. 그렇구먼. 그런데 그건 죽천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것 아닌가? 부인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을 말이야. 바로 그 점이 저로 하여금 오랜 세월 죽천을 모시게 한 이유였습니다. 죽천은 오로지 나라가 편안하고 탄탄하게 발전하는 쪽에 선 사람입니다. 그 첫째가 배우자는 것이며 다음은 인재를 육성하여 힘을 합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죽천이 저를 동지로 봅니다. 저를 믿어주니까 지금은 왜 일본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워야 하는 것인가를 말해주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다들 감투 싸움이나 하는데 우리는 기초를 다지자는 것이지요. 처음 적을 알아야 하듯 현재를 알고 대궐과 신료를 알아야 그에 대비한다는 것이죠. 자네는 외세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 저는 어려워 풀지 못합니다. 분명 웃자는 측은 미국이고 서유럽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앞세워 천주학을 믿자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천주교보다 더 적극적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신정왕후나 대원군의 말이 맞습니다.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는 조건 아래 뭐든 서로 나누자는 것은 좋지만 하느님을 믿으면 왕이나 백성이 모두 아버지가 같아서 같은 아들이 된다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면 모를까? 저도 그건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서구 열강들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일본은 또 명치 유신 이후 그들의
왕을 천왕이라고 하면서 조선의 왕은 과거로 치면 일개 성주 정도로 취급하여 천황 폐하가 신하의 나라의 감사나 유수격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놈들이 더 고약합니다. 단 똑같은 아들 신분은 아니기는 하지요. 제 오브가 다음에 한 면이 더 있는 줄 알았더니 끝이 났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저 박미소 리포터가 참여를 해서 가끔 같이 읽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읽으면 참 좋거든요. 저것을 저기구에 손을 놓고 따로 걷는 거 보셨죠? 손을 놓고 이렇게 걸으면 몸매에도 좋고 되게 혈관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렇게 운동하는 힘으로 앉아서 책을 보는데 또 글을 쓰는데 건강을 지탱한다. 뭐 이제 어떻게들 운동하시나 뭐 저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저는 뭐 알려드릴 수 있는 이 저 영상이 있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1학년 학교 들어와서 이제 겨우 받아쓰기 아버지 어머니 해놓고 이게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걸 또 보서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감사하고요. 다음 6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